우주의 제1법칙은 뭘까요? 씨 뿌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학으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경제학으로는 등가 교환의 법칙, 성공학에서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제공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이 이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꿈꾸던 이상적인 장면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반대되는 신념이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우주의 제1법칙을 방해하는 한 가지 신념을 잠재의식에서 뿌리 뽑는다면 꿈꾸던 이상적인 장면이 현실화가 되어 펼쳐질 거라 장담합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인들은 누가 있죠? 운동선수 중에는 손흥민, 김연아, 서장훈, 박지석, 강수진 등이 있을 겁니다. 연예인 중에는 유재석, 이성민, 방시혁 등이 있죠. 그리고 해외에는 일론 머스크, MJ 드마코, 알렉스 베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주의 제1법칙을 철저히 지켰기에 현재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잠재의식엔 어떤 신념이 들어있는지 잠깐 볼까요? 고작 90만 원으로 50조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댄 페냐의 말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겠습니다. Show me your friends and I'll show you your future. Who do you go hang with? Who do you chill with? Bill Gates doesn't hang. Steve Jobs, who I knew, didn't chill. Warren Buffett doesn't hang. Do you think Elon Musk has work-life balance? No. Do you think Steve Jobs, when he was alive, had work-life balance? No. Do you think Bill Gates? No. Henry Ford? No. You deserve what you get in life by working hard. 이처럼 성공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던 삶을 위해 똑같이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단순히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얻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에 집중하라.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나는 3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옷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 나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리고 엑시트 할 거야. 나는 요식업을 도전해 볼 거야. 아자아자 파이팅! 하며 의지를 다집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포기할 것인지는 선택하지 않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주말에 쉴 거 다 쉬고 6개월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 않고는 힘들다고 제주도로 휴식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좀만 힘들면 아 외롭다, 고독하다, 생각보다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시크릿 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돈의 신이 어쩌고 저쩌고 저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언행이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끌어당겨진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우주의 제1법칙과 정확히 반대되는 마음가짐이 바로 도둑놈 심보죠.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린 도둑놈 심보를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시크릿의 주인공인 밥 프록터는 잠재의식에 형성된 잘못된 신념을 바꾸기 위해 60년이 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패러다임을 성공의 주파수에 맞추기 위해 성공인들의 책을 부단히 읽고 오디오를 듣고 세미나를 참석하며 바꿔갔죠. 왜? 나에게 프로그래밍된 잠재의식이 떠올리는 생각과 감정이 성공의 주파수와 맞지 않으니까. 그럼 원하는 삶을 평생 누려볼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내 생각이 성공한 사람과 맞지 않으면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의 에너지, 행동의 에너지도 그 생각에 맞춰서 증폭되기 때문이죠.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늑한 집에서 행복한 분위기를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런데 3년 전 10년 넘게 모았던 2억이 주식과 사기로 10분의 1 토막나면서 결혼도 집도 무산되었습니다. 절망스러움에 좌절하며 넘어졌죠. 하지만 계속 넘어져만 있을 수는 없었기에 다시 일어나면서 돌멩이 하나라도 주워서 일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실패로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인생은 철저하게 그릇대로 주어진다. 내 자산이 10분의 1 토막 난 것은 내가 공부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급함과 욕심에 의사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을 탓할 게 아니다. 내가 잘하면 세상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시간과 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고 1년 넘게 그렇게 했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출근 전 3시간 동안 책을 읽고 운동하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돈에 대한 공부와 글쓰기를 했어요. 저는 책 읽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남들처럼 1일 1권은 하지 못했고 일주일에 1권 정도씩은 꾸준히 읽었어요. 그렇게 2-3년간 대략 150권 정도를 읽었죠. 주말엔 핸드폰을 꺼두고 주변 사람들을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와 강의를 들으며 매주 시간을 다르게 썼죠. 워라벨이요? 공휴일이요? 명절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맨날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온 능력으로 하루에 40만 원을 넘게 버는 날도 생겼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내는 동안 저의 주변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외롭죠. 비참하죠.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마저 저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이겨내길 수백 번을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얻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내려놓을 것에 먼저 집중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걸 정말로 얻고자 한다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한 가지 신념을 먼저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요. 바로 도둑놈 심보죠. 대표적으로 희생 없이 쉽고 빠르게 거저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정도가 아닌 편법이나 요행을 찾는 행동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문제는 도둑놈 심보가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이 본인이 성실하다고 하지만 착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직장을 매일 출근하는 건 성실한 걸까요? 그렇죠. 군대에서 6시에 기상하는 건 부지런한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라야 진짜 성실하다고 할 수 있죠. 만약 농부가 가을에 크게 수확하여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여름에 병충해와 온갖 짐승과 새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 밭을 지키고 가을까지 인내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농부가 감정이 안 좋을 때 누워서 휴대폰 보거나 누굴 만나러 가거나 어딘가 훌쩍 떠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원하던 수확은 얻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능동적으로 언행일치가 지속될 때 비로소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제1법칙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재의식 속에 도둑놈 심보와 피해의식을 해소해 주어야만 끌어당겨진다고 믿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일푼 이민자에서 1조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님이 악마와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저한테는 수입도 안 되고 사실은 저한테는 경비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제 개인 수입이 워낙 높잖아요. 여기 안 오는 게 더 돈을 벌어. 근데 왜 이걸 할까? 이 사장들을 바꾸면 무언가 세상이 좀 더 바꿔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겪은 여러 실패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의 실패만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몇 년의 혹은 하나의 사업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합니다, 강의를. 그리고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그날 인생이 바뀌어서 나갈 거라고요. 거기서 나온 이득이 누군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한테 오지 않더라도 나한테 옳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회 현상이 오든지 뭐 즉각적으로 우리 자식이 받든지 아니면 내 주변이 받든지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나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국은 지나고 나면 더 이익이더라고요.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순간순간 챙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받고 끝까지 종말이 좋은 적은 별로 못 봤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악마와 부자가 되는 계약을 맺었더니 계약서의 첫 줄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게 비책이라고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목표가 있다면 이 악마가 써준 첫 번째 글이 사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다고, 이걸 했고 이걸 지금도 이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강의 안에서 악마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이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사람들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요거면 다예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보다가 대충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평이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이루는 건 되게 간단하구나. 그냥 죽기까지 노력하는 거 이것밖에 없구나.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안 먹힐까? 우리는 왜 비책만 찾아다닐까? 사랑도 성공도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베푸는 건 신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사업 기회가 없을까? 나는 사업을 어떻게 찾을까? 나는 어떻게 성공할까? 정말 수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주실 뿐이에요. 그 기회를 잡는 건 우리 몫이죠.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하여 그 에너지가 우주에 제공될 때 비로소 돌려받게 된다는 점 기억하신다면 삶이 술술 풀려나갈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먼저 정해보세요. 내려놓은 것이 우주에 작용하여 원하는 것을 반작용으로 가져다 줄 겁니다. 만약 돈을 끌어당기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돈 버는 법에 관한 영상과 함께 고정 댓글 달아놓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삶에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매주 얻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어치버였습니다.